안녕하십니까. 안세요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제 260강은요. 창업자, 동업자 간의 성과 배분 지급 시 현금주의 적용과 발생주의 계산에 따른 어떤 분쟁과 타당성의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계 원리대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2020년 1월 1일자 안세재경청을 내지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찰칵하시고요. 현금주의 문제가 있는 개정 과목도 제가 이렇게 뒤에 썼습니다. 찰칵하시고. 자, 이 내용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냥 강의 듣기 전에 한번 읽어보실 분은 그대로 한번 정지화면으로 찰칵하시고 들읍시다. 예. 이거 이런 게 상계냐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뜨고 왔어요. 아는 분, 한 달이 건너서. 동업을 했는데 자본주하고 성과이익 배분자가 동업을 했는데 서로 간에 이익 측정이 잘못돼 가지고 서로 매덕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매덕이 차이 난다면은 뭐가 잘못 계산된다, 한참 잘못 계산된 거다 해서 이제 아무리 전화로 질문을 하고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가 성과이익 배분한 그 매월 정산 시트를 한번 이메일을 보내봐라 그랬더니 쭉 보내줬는데 보니까 아니 이게 예상매출금, 예상매입금 이런 개념도 없고 또 기초2월 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현금 매출액하고 현금 매입액 뭐 이 원가만 가지고 매월 정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좀 지나서 정산하다 보니까 한쪽은 아주 뭐 1억이 불리해지고 한쪽은 그 1억이 1로 가버리니까 1억 내지 2억이 더 이익이 되고 이런 이제 이상한 사태가 발생하니까 둘이서 티격태격 분쟁을 하게 되고 결국 법원에까지 제소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걸 하게 되는데 또 판사들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완전히 이해를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덜 된 것 같은 판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문제가 있구나. 이 사업자 간에 회계 원리의 가장 기본인 발생주의를 적용하는 인해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싸움을 앞으로는 예방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거를 특별히 강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히 했었는데 얼마나 자세한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회계 원리는 원래부터 옛날부터 만들어질 때 현금주의로 하다 보니까 흑자도산이 발생하고 잘못된 판단이 막 일어나서 이거를 발생주의로 원칙으로 해서 발생주의로 해석해야만 제대로 회사의 어떤 이익과 외부에 공시된 이익이 제대로 성과가 공정하게 평가된다. 기간에 흔들림이 없이 꾸준히 하나의 일관된 지속된 기준으로 간다. 이런 거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발생주의라고 하는데 발생주의 정의를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매출 매입의 손익 계산에서 재산 부채의 권리 의무가 실제 맺어져서 계약돼 가지고 확정된 시점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회계 원칙이고 회계 원리다. 이런 얘기예요. 정의는 회계 원리. 이런데 반대로 이제 현금주의는 매출 매입의 권리 의무 실제 계약보다는 거래 대금이 현금으로 들어오고 나간 시점으로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편법의 개념이 되고 오류가 발생해서 갈등이 생겨서 분쟁으로 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분쟁을 막기 위해서 회계 기준은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로 하도록 돼 있고 또 이것이 계속된다는 계속기업 전제 속에서 공주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물론 이제 계속기업이 안 되고 부도가 나거나 폐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항상 우리는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계속기업의 공준에 의해서 이거 계속 간다고 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현금주의를 적용하면 동업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데 분쟁 사례를 제가 예시를 간단하게 하면 동업을 했어요. 어떤 동업을 했냐면 물적 자본을 투입한 사업자하고 노력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자가 서로 매출을 이익에 대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급 계약을 했는데 성과 배분을 동업계약 이거를 매월 현금주의로 정산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기소이익이 서로 달라가지고 왜곡됐어요. 왜곡돼서 분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쌍방간 이쪽에서 1억을 이쪽으로 1억이 가면 이쪽은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것이 이쪽이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한쪽 같이 1억씩 벌 수 있는 것을 이 현금주의 잘못 적용하면 이쪽 1억이 1로 이렇게 하면서 이쪽 2억이 돼버리니까 이쪽은 빵이 되고
1억 대 1억을 균형을 가질 것을 0 대 2억이 되면 이건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현금주의다. 현금 흐름의 과도 과소에 따라 성과액이 편차율이 발생했는데 이걸 발생주의로 전환하면은 쌍방간의 실제 기속이 매출 매입 원가의 성과 배분이 기속되기 때문에 싸움이 발생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주의를 하면은 그래서 현금 부족 시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도산의 판정이 가능한 거예요. 발생주의로는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고자산이 남아있고 감가상각될 고정자산이 남아있는데 현금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잠깐 어디서 빌리면 되는 것을 못 빌려가지고 부도가 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발생주의 이익인데도 외상매출이나 재고 과다로 인해서 현금주의 부족 시 파산되기도 하고 파산으로 판정이 잘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 안세계법인은 이 각 법원에, 각 우리나라 각 지방법원 법원에 그 조사위원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 선정이 돼 있어가지고 각 개인 사업자들이 현금 부족으로 막 어려울 때 이것이 과연 없애야 되느냐, 살려도 되느냐를 가지고 이 발생주의를 다시 다 계산해가지고 발생주의를 계산해서 미래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아직도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걸 생존시켜라. 이런 조사위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생사였다고는 진 판사는 아니지만 판사가 판결할 수 있는 그 생사였다관의 그 자료를 만들어주는 그 원천적 자료 제공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조사위원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 간의 성과익 측정의 차이가 나타나는 주요 계정을 한번 사례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첫째, 관련 주요 계정에서 제품 상품의 기초 기말에 대해서 현금주의는 재고자산 증감 변동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현금으로만 나간 것만 반영하기 때문에 왜곡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발생주의라는 것은 이건 이제 현금주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발생주의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성과이익으로 다 가감이 된다. 증감이 차익이 반영되는 방법은 매출 원가는 기초 2월 플러스 단기 매입액 빼기 기말재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 기말재고를. 이 기말재고를 제대로 기초와 기말을 안 하면은 이때는 이제 왜곡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죠. 이 가장 이제 현금주의, 발생주의의 그 기본 바로 이제 제품 상품에 대한 기초 기말 이건데 이거 말고도 외상매출금도 현금주의에서는 단기 입금만 반영하지만 발생주의에서 외상매출의 증감 차익을 다 반영해서 성과액에 플러스만 시키고 외상매입금도 마찬가지로 현금주의에서는 단기 지급된 금액만 반영하지만 발생주의에서는 외상매입금의 증감 차익을 다 성과이익에 감안해서 이제 측정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자산 투자 같은 거 취득도 마찬가지로 현금주의에서는 설비 증감액만 그냥 반영하고 감가상각비는 계산하지 않는데 발생주의에서는 설비 증감액에 관계없이 감가상각비하고 가치의 감소, 증가, 처분 손실 등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손익이 측정이 합리적으로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차입금과 자본금 조달에 대해서도 현금주의에서는 이 차입금 자본금 조달조차도 현금 변동으로 봐서 잘못하면 성과이익으로 가감 반영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발생주의에서는 차입 자본금은 현금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성과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뺀다. 이런 얘기여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재무상태표의 전 계정 과목에서 모든 계정 과목에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의한 거를 발생주의로 한 것이 현재의 재무상태표고 현금주의로 하면 잘못하면 그 성과이익이 왜곡돼 가지고 잘못된 측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분쟁이 발생해서 서로 삼심까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동업자가 이렇게 싸우느라고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계약을 할 때 발생주의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되고 그런 계약이 있어야 되고 또 법원에서도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발생주의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현금주의로 되면 이렇게 됩니다. 원인은 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만 있어도 충분히 양방 간에 쌍방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하니까 어느 한쪽의 숫자만 판사는 채택을 할 수밖에 없어야 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특히 발생주의는 우리 회계의 측정, 성과배분의 측정, 회계의 공시, 또 공정한 회계, 투명 회계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이것에 따라서 계속기업의 공준이라는 것이 중요해서 그 쌍방이 동업이 깨지지 않고 계속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박인종이었습니다.